네,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예술가의 관절염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강의고 전체적인 이제 관절염 의학적 기초에 대해서 제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가 일반 선생님들에게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내용들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술가에서 관절염이 생기는 생체학 근거 기반으로 좀 찾아보았고, 그리고 이제 잘생기는 이제 질환과 피아니스트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주로 이제 뒷부분 연자 교수님들께서 이제 뒷부분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일반적인 개요와 생체역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정의부터 생체역학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은 아시다시피 뼈가 만나는 곳이 이제 관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쿠션 역할을 하는, 실제로 쿠션처럼 변형이 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이제 연골 조직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제 활액이 존재하게 되고, 연골의 영양분을 확산시켜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액을 만들고 감싸고 있는 활막이 또 그 주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막이 그 옆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관절에 이제 어떤 구조물이든지 손상이 오고 염증이 생겨서 관절 움직임과 그 관절의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는 질환의 총칭인데요. 100가지 이상의 지금 관절염이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 통풍이나 가성통풍 같은 것도 있고, 감염으로 생기는 폐혈성 관절염과 반응성 관절염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일단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에서 5명 중 1명이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경 사진으로 안을 이제 본 것인데요. 이건 깨끗한 관절이 되어 있고, 관절 요물이 아주 하얗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이건 무릎이라서 이제 반월판이라는 게 지나가고, 그래서 들춰보면 안쪽에 하얗게 활막이 아까 말씀드린 염증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되겠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활막의 염증 상태가 신호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아래는 이제 관절에 이제 좀 달아가지고 관절 연골에 달아져 있고 반월판이 찢어져 있고, 들춰보면 활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병적인 상태의 관절염 상태의 관절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이제 아프고 붓고, 활막이 증가하면서 활액이 증가하면서 붓고, 조직들이 경직도가 증가하면서 경직이 오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깨어나면 이제 경직이 오고, 염증이 주요 이제 원인인 류마티스 관절염 같으면 더 많이 경직이 오고, 골관절염 같으면 30분 이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제한은 그 관절 자체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그 관절의 통증과 움직임 장애로 인해서 일상 활동을 또 제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래 지속되면 이제 관절 변형이 오래 되겠는데요. 우리 골관절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가락 사이 관절들의 결절과 이 변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관절염의 종류인 이제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퇴행성 닳는 관절염이 이제 골관절염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많이 쓰고 나서 이제 닳기 때문에 보통 50대 이후에 오게 되고, 경직이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심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기계적 통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쓰면 아프고 쉬면 나은 그런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손가락 끝에서부터 생기거나 우리 체중을 받는 하지 관절들에서 생깁니다. 반대로 이제 면역관절염,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시절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몸에 전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또 다른 관절을 포함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하는 양상이 있고, 손가락 끝에보다는 주로 이 중수지 관절이나 이제 가까운 줄 관절이 침범을 받게 됩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보면요, 아까 보여드린 결절이 생기는 것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손 끝에 이제 손가락 사이 관절이 엄지손가락에는 하나만 있고, 나머지 손가락에는 이렇게 2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골과 손가락 사이 관절을 이제 중수지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이제 엄지손가락에 요 수근과 중수, 그래서 수근 중수 관절, 저희 CMC 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퇴행성 관절염이 잘 침범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격이 자라나면서 갈매기문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반대로 끝에는 침범을 잘 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진행된 변형이 심한 거지만 이렇게 중수지 관절을 잘 침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병리는 저희 연골이 퇴행되고, 이제 뼈는 골격이 자라나고, 뼈 아래, 연골 아래
그 뼈의 경화나 이제 난종 같은 변화들이 생기면서 관절 간격이 협소해지고 통증을 발생시키게 되겠습니다. 병태 생리는 말씀드린 이제 과부하가 기계적으로 이제 주어지거나 저희가 또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는 이제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그 부하의 약한 상태가 되면서 이제 연골에 그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한번 손상이 오고 나면 연골 대사 불균형이 생겨서 연골이 이제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하는 것이 균형이 깨져서 좀 더 분해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염증이 한번 생기면 그 염증을 만드는 것들 자체가 다시 연골을 또 분해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 물질들을 더 만들어가지고 이런 염증 악순환이 생기기도 하고, 또 관절 통증 때문에 아파서 못 쓰면 그 주변에 이 지지해주는 근력이 약화되고 근육이 위축이 돼서 그 불안정성이 더 심해지는 또 근육관절 악순환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되는 또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요.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우리가 호르몬적인 요소들이나 유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이제 그런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죠. 다 같이 이제 같은 직업을 가지거나 같은 이제 운동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아픈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같은 나이 같은 직업이라도 유전적 체질이라는 게 이제 연골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은 이제 몸이 더 유연하거나 이런 유전적 체질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연골에서도 연골의 질이나 두께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좀 더 두껍고 튼튼하든지 타고난 내구성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장수마을에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백세 본초 할아버지도 그런 거겠죠. 그래서 폐가 아주 그 튼튼한 그런 분이 되듯이 연골이 튼튼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자체는 하지의 이제 하중을 버티는 관절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지 관절염에서는 이제 체중이 아주 중요한 환경 요소가 되고 변경 가능한 요소가 되겠고요. 근력과 균형이 그 적절한 관절의 옳은 하중을 분포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 환경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다친 연골은 더 퇴행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부상이 있다면 그쪽을 훨씬 더 아껴 써야 되겠고, 호르몬적인 요소 때문에 특히 여성분에서 폐경 후에 연골 보호 효과가 약해져서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차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유전적 체질은 이제 그 관절염 자체는 이제 유전질환이 아닌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이제 핵심 유전자가 있는 것은 일부 유전적 기여도가 큰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골관절염이 생기는 게 이런 질병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골의 건강도 자체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아주 과부하나 그런 게 심한 과사용이 심한 직업이나 만약에 운동이나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관절염에 취약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좀 요인이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손해 관절염도 높은 유전 영향을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많이 쓰면 이제 닿는 거냐,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냐. 그리고 일단은 왜 연골은 다른 그 연조직 하중을 버티는 연조직들도 다른 조직들이 많은데 왜 이제 연골은 특히 그렇게 다른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냐 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퇴행성 근육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니까요. 물론 이제 근육도 퇴행에 따른 변화가 있지만 연골 자체는 조직 특성상 이제 혈관이 거의 없고 신경이 거의 없고 림프가 거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한번 되면 혈관으로부터 이렇게 영양분을 쭉쭉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비과학적인 손상이 이제 누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적 과사용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상 속에서 과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손상을 받으면 연골이 이제 과사용에 따른 이제 비과학적인 변화 때문에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레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를 강도를 확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적절한 운동이 이제 관절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이 있는데, 직업적으로 과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제 운동선수나 음악 연주도 이제 그런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과사용에 따른 그 퇴행성 관절염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상 속의 과사용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을 우리가 그 손가락 관절염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 그 병을 따거나 그런 일상 속에서 있는 활동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사용하는 게 이제 과도한 사용이고 얼마나 사용하는 게 적절한 사용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영상적인 변화가 연골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기능적인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개인화돼서 이 정도까지가 적절하다 말해줄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24시간 안에 이제 다음날 운동하고 나서 다음날에 이제 통증이나 관절염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그렇지 않는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절한 운동 강도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것도 근데 환자분이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강도도 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통증이나 염증을 더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적당 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쉬어주면 그 연골에 그 관절 보호 효과가 있겠는데요. 이제 영양분들 공급도 해주고 주변에 이제 근력 강화를 연골에 추가적인 손상 없이 해주면은 이제 충격 분산을 위한 운동을 시켜주게 되겠고 유연성을 또 유지해주는 것이 이제 경증 예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연골이 이렇게 이제 콜라겐들이랑 이제 수분이랑 이온을 가득 갖고 있는 이 사슬을 가지고 있는 폴리아미노글리칸,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누르면은 옆으로 딱 늘어나면서 하중도 분산을 하고 이러면서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튀어 오르면서 이제 주변에 안에 있는 수분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또 받게 됩니다. 아까 이제 무혈성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런 확산을 통해서 또 받는 거고요. 또 아주 이제 저강도의 충격이 반복되고 나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연골에 만드는 세포들이 주위세포들이 좀 자극이 돼가지고 조금 더 튼튼해진다. 물론 이제 어릴 때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긴 하고 나이 들면 잘 일어나진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해주면 연골 자체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연골 주변이 건강해지면 이제 연골의 하중도 모르게 분산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수천에 반복해서 미세 손상을 계속 쌓이는 게 되겠고 쉬지 않고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장시간 사용하고 쉬지 않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비특이적인 자세에서 한쪽으로 하중이 몰리는 자세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전적 요인이랑 내가 바꾸거나 바꿀 수 없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제 내가 바꿀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가의 관절염의 이제 생체역학이 되겠습니다. 생체역학을 일단은 그 골관절염, OA의 일반적인 생체역학을 어떤 관절이든지 정상 정렬에서는 균등하게 하중이 분배되도록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비정상적으로 정렬이 이루어지면 그 한쪽으로 치우친 쪽으로 이제 국소가 부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그 연부 조직이 좀 많이 이완됐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또 그 과이동성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진행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몇몇 이제 그 탑 연주자들 중에도 과이동성이 있다고 또 보고는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그 골관절은 이제 더 취약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정렬 같은 것들이 O자리, X자리는 각각 안쪽 바깥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불안정성이나 아니면 이제 걷는 방법에 따라서 안쪽으로 더 순간적인 힘이 많이 가해지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다 골관절염을 일으키는 생체역학들이 되겠고요. 또 어떤 활동을 하느냐, 손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느냐, 발에서도 또 점프를 하느냐, 계단을 오르느냐 이런 활동들에 따라서 하중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에서는 이제 수부관절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런 좀 비대칭적인 자세에서 많이 손을 벌리고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많이 편의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들에서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관절이 생기게 되겠고요. 무용수에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ROM을 이제 그 관절 가동 범위를 사용하면서 그런 동작들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이제 점산성을 가진 조직인데 계속 힘이 늘어나는 만큼 무제한으로 힘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범위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손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위로의 하중이 주어지면 손상이 오게 되겠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생체역학은 조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손가락의 독립성 저희 해부학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엄지랑 검지는 따로 그 근육과 힘줄이 가게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는 이제 같은 근육에서 갈라져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손가락만 사용하려고 하면은 세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 등척성으로 수축시켜서 가만히 있게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 붉은 신전으로 수축해야 되는데 세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네 번째 손가락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걸 보상하려고 전환의 힘이 많이 들어가고 숨 각도를 꺾으면은 또 중립 상태에도보다 압력이 더 올라가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타건하는 것도 이제
저희 키보드 학원에서 똑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좀 비대칭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높은 손가락 기법이 다른 기법들보다 뭐 충격이 크다든지, 그리고 이 피아노 종류에 따라서 눌러야 되는 힘이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연주하실 때 더 강한 높은 음량을 얻기 위해서 포르티시모를 이제 타건을 하면은 충격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겠고, 이제 과도하게 손가락을 벌리고 할 때 이제 외전은 확실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특히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근 중심 관절 특히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요. 물론 장시간 앉아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펼 때 이제 중수부터 펴고 이렇게 얘는 아직 제일 끝에 있는 관절을 굽히고 있고 순서대로 이렇게 관절이 펴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 세 번째 관절과 네 번째 심전건들을 연결하는 팀들을 이렇게 해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안정성에도 반영하기 때문에 파열됐을 때 이렇게 편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완부에다가 히트랩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근육이 활성화되는지 본 건데요. 우리 검지에 움직일 때는 딱 국소적으로, 중지도 국소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네 번째랑 다섯 번째를 움직일 때는 같이 동시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움직이는 힘이 동시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훨씬 이제 해머가지고 크고 복잡해가지고 누르는데 힘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디지털 같으면 하중 자체를 아주 가볍게 만들 수가 있어서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섞어서 연습할 때 써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피아니시모부터 포르티시모까지 이제 이 건반 딱 무게 한 배, 두 배 정도만 누르는 거에 비해서 14N까지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제 높은 음량을 얻기 위해서 지수함수적으로 아주 크게 걸리는 힘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뭐 계산하고 환산해 본 게 있었는데 1에서 14N 정도로 키를 한 번 누르는 거 3, 4시간 연습하면 한 50에서 200kN 정도를 쓰더라. 이걸 이제 1년에 쓰는 정도가 이 정도고, 우리가 보행에 걸리는 킬로미터에 비해서 비교하면 이제 얼마나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 피아니스트들에서도 그런 신전건들을 잡아주는 횡인대들이 더 두껍고 질기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로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더 힘을 많이 써야 되더라.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에서의 다른 관절염 포함해서 근골 개질환의 위험도가 4시간 이상 연주를 할 때, 그리고 작은 손에서 특히 더 넓게 펼려할 때, 그리고 이 레퍼토리에 포르티시모가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러면은 이제 질병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상 뒤에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요. 바이오린 비올라든지 경추와 어깨 포함해서 또 보잉하는 아래 이제 팔꿈치를 포함해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기타랑 첼로도 이제 코드를 잡는 활동들에서 이제 손목과 손 관절에 과부하가 있고, 첼로도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기타 악기는 관악기도 이제 부는 것으로 인해서 턱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아주 반복되게 손가락을 사용해서 손과 손가락에 이제 관절염 건염이 문제가 되고, 그립을 강하게 하는 파지를 하는 이런 포커션들에서도 수도 오해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들에서 이제 반복적 과사용과 생리적인 비생리적인 자세, 연주를 위해서 하는 자세들이 이제 장시간 유지하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하를 좀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제 무용수 발레나 무용수의 경우에도 뒤에서 잘 다뤄질 것이라서 턴아웃이나 포인트 자세에서 이렇게 비생리적인 자세에서 이제 부하를 만들어낸다. 뒤에서 한번 잘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호발하는 질환들과 이제 예술가의 관절염들을 보면, 일단 예술가의 관절염에서 이제 포포미 하신 에디스는 1700년부터 기술이 되다가 88년도에 이제 대규모 역학조사 스터디 이후에 이제 분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량이 있듯이 음악가들도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 무용수는 다리에 아주 많은 극한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운동선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과사용되는 부분들에서의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우리 영상을 찍었거나 신체 검진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영상은 좀 괜찮은데 그렇게 딱 사용하는 부분으로부터 확산되는 이제 통증이 있는, 이제 과사용했을 때 이제 지금 기능적인 문제라거나 근긴장이나 근육 내에 이제 통증 유발점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무용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스크리닝 알고리즘들도 이제 추천이 되는데, 웰리스 리코멘데이션 알고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유연성이나 근력이나 유산소 근력까지 먼저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이런 운동을 해라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것도 있는데, 다른 파트에 있어서는 아직 이런 알고리즘이 이렇게 출판된 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반악기에서는 수부의 관절염들 그리고 이제 그 수부의 힘을 잡아주는 그 건을 잡아주는 그 건조 염증이라든지 그 힘줄과 같이 지나가는 수분관의 신경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넓게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분 그 중수 관절인데 그 위쪽에 그 대고방 득별벨디스라고 부르는 이제 그 건조염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 그 관절염 잘 생기고 이걸 잡아주는 인대 관절염도 생기고 있고 염증도 생기겠고요. 또 건조염 많이 생길 수 있는 교차하는 핀줄기를 교차하는 부분에 생기고 많이 생기겠습니다. 현악기도 이제 나중에 잘 알려주시겠지만 특히 이제 경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팔을 많이 쥐고 있어서 어깨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관악기, 타악기도 관악기 하면서 턱관절 이상 그리고 계속 상체를 들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흉곽 출구 신경이 같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질문이 있겠습니다. 표로 정리를 했고요. 무용수도 뒤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무지의 반응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엉덩이 관절에서도 이제 와전 증상이 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이제 피아니스트 관절염은 그 말씀드려볼 만한 부분을 찾아봤고요. 피아니스트에서는 이제 오버롤 그 전체 평생 유병률이 한 93%다 최대로. 그래서 역시 이제 손과 손목의 가장이 흔한 요양부이고 여성 연주자들이 저희 이제 수술하시는 서전들도 손이 작으니까 그 수술 기구를 파쇄하기 위해서 그 손에 그 지병이 몇 배도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연주자는 손이 작기 때문에 그를 더 넓게 스캔하기 위해서 위험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분 중수 첫 번째 관절과 그리고 지방 관절들이 가장 많이 이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엄지 그 수분 중수 관절은 이렇게 안장 관절이라고 두 축으로 운동이 자유롭게 가능한데 이게 취약성이 있어서 기능적으로 핵심적으로 엄지니까 많이 쓰는데 취약성이 있어서 인대 바깥쪽 인대 의존하기도 하고 있어서 그 인대가 이완이 오면 이제 바꿔서 빠지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네 축으로 두 축으로 네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과사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슬미적으로 피아니스트 같으면 넓은 도약시 과도한 부하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 증상에 비해서 피아니스트 분들은 이제 넓은 도약을 할 때 기저부 통증이 생기면 이것을 이제 될 수가 있겠고 강한 이제 부하 연주를 할 때 통증이 증가하고 뻣뻣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과적인 엄격한 의학적 인과는 다시 감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를 돌려보면 이제 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고려할 거는 이제 일반 인구에서 또 이제 이 정도 생기기 때문에 피아니스트에서 당연히 이제 이 정도 일반적인 인구에서만큼은 생기시는 거고 더 이른 연령에 발현이 가능하다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손상이 있거나 이제 피아노 있다면 악화되는 경우가 과사용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피아니스트 연령이 빨리 올 수가 있고 또 장시간 연습하는 경우 유전적으로 약한 경우는 이제 악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오스테오 알솔텟이라는 이제 방사선을 찍었을 때 피아니스트 손가락은 골관절염이 좀 피아니스트만의 골관절염이 있다 이런 보고가 1980년도에 있었는데요. 20명을 대상으로 찍었더니 이렇게 일단 손가락에 CNF 5번째 지가 이제 요골이 솟구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축회전이 있고 이제 퇴행성 변화도 좀 다르게 MCP라고 이제 중수지 관절이 조금 더 침범을 하는 양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적절한 운동은 또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로 총 연주를 했고 또한 어릴 때부터 우리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하면은 이제 고강 운동도 할 수 있듯이 이제 그런 효과가 중첩이 돼서 아마 이제 연관성을 의학적 연관성은 아직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파트는 뒤에서 또 말씀 잘 해주실 거라서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복합적 결과가 발생하는 게 이제 예술가의 관절염이 있고요. 연골은 무혈관 무신경으로 치유 능력이 제한적이고 또 음악가는 이제 스몰 머슬 운동가로서 수고 직업이 많이 된다. 그리고 이제 피아니스트랑 골관절염과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립되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형상력이 있다든지 유전적 소인이 있다든지 완벽주의적으로 과도한 연습이 이제 관절염을诱發시킬 수 있다.